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선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말씀과 개봉 소감 먼저 듣고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부터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돌핀을 연출한 배두리라고 합니다. 저희 돌핀이라는 영화는 소소한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저마다의 작은 변화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유리입니다. 네, 돌핀에서 나영이 역을 맡았어요.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영이 엄마 역을 맡은 배우 김혜원입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기적처럼 개봉을 했네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핀에서 나영이 누나 동생 성훈 역을 맡은 배우 현우석입니다. 이렇게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화를 찍은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개봉한다니까 너무너무 하루하루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돌핀에서 볼링장 주인 역을 맡은 미송 역의 박미연입니다. 네, 저는 영화 안에서 외지인 대표로 오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바로 질문 준비된 기자님 계실까요? 마이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좀 예열이 필요하겠죠? 그럼 제가 먼저 질문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항상 제일 앞단에서 나올 것 같은 질문인데요. 감독님, 돌핀이란 작품을 어떻게 구상하시고 시나리오를 쓰셔서 이렇게 연출까지 하게 되셨는지 과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항상 자기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삶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링이라는 스포츠를 접하게 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거를 시나리오에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작은 마을 안에 일어나는 일 안에 이제 볼링이 함께 녹아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배우님들께도 다 여쭐게요. 우선 처음 시나리오 보고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 캐릭터로 좀 보아주세요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의 감정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미연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 현재 외지인으로 있고 이 마을에 그래서 제가 사는 것과 다른 평판을 듣고 있는 역할인데요. 제가 평상시에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안에서도 위아래층에 사는 이웃들과 이렇게 조금 안전하고 편한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숙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나영도 그렇고 내가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룹에 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면이 저랑 조금 닿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이라고 생각해서 이 역할을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는 처음으로 이 세계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를 느꼈었고요. 성훈이라는 친구가 이제 19에서 20을 앞둔 친구인데 미성숙과 성숙의 사이에서 뭔가 누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는 너무나도 궁금하기도 했고 표현해보고 싶기도 해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나리오 맨 처음 봤고 되게 호수 같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고요하고 요즘 뭐 피가 튀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 많고 저도 이제 좀 강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이런 시나리오를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안에서 미세한 감정들이 서로 엮이고 그 안에서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게 되게 반갑고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역할을 여기도 사실 출생의 비밀이잖아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친엄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일부러 이거를 전혀 이 일 자체가 내가 나영의 친엄마 이건 아니건 상관없는 선에서 시작하자.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닥 아예 나쁘지도 아예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또 보편적인 삶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보편성에 가닿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참 반가웠던 시나리오였어요. 네, 저는 일단 독립영화에 대해 좀 궁금한 점들이 많았고 관심이 많았었어요, 평소에. 그래서 또 카파 작품이어서 반가운 마음에 대본을 읽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좀 소재 자유로움이 좀 있다 보니까 역시나 네, 너무 서정적인 느낌이 반가웠고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극적인 요소들이 보통 되게 많은데 요즘에는 많은 대본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데 우리 돌핀은 주변에 있을 법한 인물들이 나와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감정이 섬세하다라고 대본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네, 나영이로서 살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준비되셨으면 제가 마이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질문하도록 할게요. 네, 네, 이제 저쪽 뒤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과 출연진 분들께 질문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포하신 프레스킷을 봤는데요. 여기 프레스킷에 이제 감독님이 인터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극중 등장하는 돌핀의 의미에 관해 감독님께서 하신 어느 인터뷰를 제가 지금 읽었는데요. 좀 돌핀에 대해서 이제 삶의 변화가 돌핀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그 변화가 좋은 영향을 줄지 나쁜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출연진분들께 또 감독님께 또 어떤 영향,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일 수도 있겠죠. 그 양면성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돌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점수 처리는 안 되거든요. 돌핀이 돼도. 그래서 그게 점수 처리가 안 돼서 뭐 실질적인 득점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되게 뜻밖의 순간에 이렇게 튀어 올라서 럭키한 어떤 그런 모먼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용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돌핀이라는 영화는 저한테 있어서 어떤 좋은 면은 이렇게 정말 훌륭한 배우님들과 함께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를 막연하게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머릿속의 이야기를 그 유리 배우님과 이제 다른 배우님들과 함께 풀어갈 수 있어서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행운이었던 정말 돌핀 같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저는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또랑으로 부르다가 공이 튀어 올랐을 때, 그 튀어 올라서 와우 이랬는데 공을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더 실패를 더 크게 느끼게 되거나. 하지만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한 번은 움직여 보라고 그 메시지를 어쩌면 저는 저 자신한테도 좀 그게 좀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거든요. 아, 내가 안주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요만큼이라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거기서 과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제 역할은 나영한테 넌 여기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역할이었지만 저 자신한테도 많은 질문을 던졌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볼링을 좀 그래도 자주 치는 편에 속했었는데요. 근데 막 그렇게 잘 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즐기는 편인데, 이렇게 또랑의 거터에 들어갔다 나오는 용어가, 저거는 뭘까에 대해서 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핀이라는 작품을 만나면서, 아, 돌핀이라는 용어가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그게 되게 행운이고 뭔가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거터에 있다가 돌핀으로 튀어나오면.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친구들과 항상 나눴던 주제 얘기가 행운과 행복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막 그렇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소소하게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일상에서 너무너무 자주 보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행운, 행복, 그런 게 돌핀이라는 의미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계속 볼링장 안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젊은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맥주 한 캔 마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어딘가에 갇혀 살다가 이렇게 바람이 부는 어떤 공간으로 나가서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그 변화가 저한테 약간 돌핀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런 장면을 촬영한 것 자체도 저에게 돌핀이었습니다. 네. 네, 새로운 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좀 서툰 나영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권율이라는 사람도 역시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마음은 강했지만 컸지만 사실 나영이랑 크게 다를 것 없이 나의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조금의 집착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나영이에게 찾아온 일말의 변화나 성장이 권율이라는 사람한테도 대본을 읽으면서 정말 큰 힐링이기도 했고 또 어떤 큰 용기를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이 돌핀은 이 돌핀이라는 작품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큰 행운이자 제 삶의 돌핀 같은 현상이 벌어진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이런 영화에 이렇게 좋은 배우, 선후배 그리고 감독님하고 같이 앙상블을 맞출 수 있었던 것도 정말로 행운이고 그때를 기점으로 저도 정말 새로운 변화들에 조금 더 마음을 열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답변 잘 주셨는지요? 예.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알려주면 양미르 기자입니다. 감독님한테 질문 있는데요. 기자로서의 호기심도 있긴 한데 이 지역지 기자가 이제 작품의 주인공으로 설정되었는데 작품의 캐릭터가 워낙 이제 지역 토박이 캐릭터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대한 뭔가를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지역지 기자로 설정을 하신 건지 이 캐릭터를 지역지 기자로 설정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나영이가 이제 가족이랑 마을을 정말 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을의 어떤 그 상황,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속속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업도 딱 맞게 지역 신문 기자 일을 하면 그게 나영이의 어떤 그 실제 성격이나 실제 관심사와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역 신문 기자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또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권유리 배우에게 가벼운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노브레진 이후에 작품 두 번째고 곧 개봉합니다. 그 멤버들이 어떤 응원을 보내주셨는지 하고 오늘 저녁에 VIP 몇 명이나 응원하러 오시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권유리 배우 볼링은 몇 점인지 궁금합니다. 네, 신박한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네, 3년 전에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3년이 지난 네, 오늘 이렇게 개봉하게 돼가지고 멤버들이 그때 촬영했었던 거 개봉하게 됐어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축하해줬고요. 근데 이제 멤버들이 해외에 있는 멤버가 거의 대다수여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왜 하필 오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한국에 있는 멤버 중에 네, 저 응원해 주러 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네, 몇 명인지까지는 이따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볼링은요. 제가 사실 볼링을 나영이가 처음에 볼링을 접했었던 것처럼 크게 다를 바 없이 저도 볼링을 잘 못 쳤어요. 그리고 흥미를 잘 못 느꼈었던 상태였는데 다행히 나영이도 초반부터 이렇게 볼링을 너무 잘 치는 네, 그런 설정은 아니어서 나영이가 늘어감에 따라서 저도 같이 훈련하면서 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점인지조차 네, 카운팅이 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족한 실력입니다만. 네. 네, 답변 되셨는지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저는 기래원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약간 저희가 약간 궁금했던 지점 중 하나는 사실 외지인인 미숙이 본인과 약간 비슷한 처지기도 한데 왜 이렇게 미숙이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걸까요? 그 마음, 그 중년의 마음은 뭘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톤을 어떻게 잡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해요. 아니 사실 이렇게 친구의 자식을 거둬들여서 키우는 사람이면 보통은 굉장히 정의롭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이걸 너무 당연시하는 사람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를 입히지 말자. 내가 그냥 그 상황에서 한번 반응을 해보자. 해서 뭐 이렇게 이쁜 딸 거두고 이렇게 좀 멍청한 아들 옆에 두고 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 이제 평판이 안 좋은데 저 또한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니까 일종의 그 자기보호 본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아주 보편적 속성들 인간의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부러 막 저 사람과의 극적인 갈등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나는 바깥에서 보기에 평판도 좋고 제가 생각해도 진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정욱이. 그런데 왜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나를 세우는가? 어쩌면 우리의 속성, 인간의 속성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공격받을까봐 두려운 거. 그래서 저도 막 그 남자랑 빨리 가서 결혼을 해서 들어가서 살려는 거. 뭐 그동안 견뎌왔던 어떤 수군거림들. 이것을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곁에 오는 게 굉장히 싫고 어쩌면 아마 그 속성들이 인간한테 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입체적인 인물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박미연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미숙이 한번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미숙은 되게 배척받는 외지인이지만 사실 토박이나 다름없는 성훈이나 나영에게 굉장히 포용적인 어른이거든요. 뭔가 먼저 아이들이 다가가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는 캐릭터였는데 그런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기질적으로 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운동을 해도 뭐 이렇게 위계에 강한 사람도 있고 좀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숙은 조금 호기심이 많고 타인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타인과 이렇게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방어 본능보다는 그 재미있는 면을 찾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그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냥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뭐 살아왔던 굴곡이 있는데 그게 뭐 녹아져가지고 성장한 거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지금 현 상황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정옥이라서는 도대체 애들 데리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남편 몰아내고 그러니까 어쨌든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는 자신의 캐릭터에 당위성을 부여하니까 그런데 저는 정옥이로서는 진짜 너무 이상한 거야. 그렇게 아까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 일종의 샘 같은 거일 수도 있을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제가 살짝 해보는데, 네, 이건 그냥 저의 사견입니다. 네. 그럼 현우석 배우님께 또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성훈 캐릭터는 가장 어린 나이의 인물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누나가 애틋하지만 사실 누나가 너무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누나가 다르기를 가려고 하는데 그런 데서 본인도 그냥 배우 현우로서 그런 게 이제 감정에 입이 좀 되셨는지. 네. 뭐 일단 저는 친누나가 있어서 2살 터울의 누나가 있는데 되게 저한테 너무나도 포용적이고 너무너무 착한 누나예요. 그래서 되게 나영 누나의 비슷한 점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애교를 부리지는 않지만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동생으로 자라왔어요. 그래서 가끔은 누나의 답답함에 혼자 이렇게 조금은 누나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 영화의 극중처럼 그럼에도 착한 누나로서는 그냥 받아주고 그냥 이 친구가 이 동생이 좀 어린 마음에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러면서 이제 누나의 착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가는 그런 계기들을 느꼈었고요. 나영 누나를 대할 때도 똑같이 성훈도 누나의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배울 점을 많이 찾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대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권유리 배우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네. 나영 캐릭터는 사실 이전에 뭐 영화제 상영 이후에 인터뷰 많이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나영이 굉장히 약간 닿지 않아서 너무 납득이 안 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점이 맞는 인물인데 연기하시면서 내 거에서 끌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이야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나누셨고 어떤 생각으로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 봤을 때는 조금 나와 겉으로 비춰지기에 좀 거리가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감독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시나리오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 권유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의 지점들이나 그리고 정말 내색하지 않았던 저의 그런 어떤 고민, 생각들이 나영이와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잘 효과적이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또 이야기 나눴는데요. 일단 나영이라는 캐릭터와 그리고 돌핀을 대할 때 제가 사실 저로서는 좀 도전의 부분이긴 했는데요. 어떤 걸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겠다. 좀 하려고 하는 것을 가장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나영이로서 잘 스며들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배우분들과 그리고 서촌이라는 그 공간에서 좀 잘 살 수 있는 그게 잘 보여지는 그게 가장 나영스러운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최대한
꾸밈을 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셨다시피 거의 메이크업을 최대한 덜어내고 네, 민낯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걸 훨씬 더 많이 신경 썼고요. 그리고 의상들도 거기 그냥 정말 서천에서 살 법한 네, 나영이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가장 생활감이 좀 묻어나는 그런 의상과 그리고 네, 메이크업을 덜어낸 민낯으로 좀 나영이로 살아가려고 훨씬 중점을 두면서 노력을 했더니 네, 금세 접점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새로운 것에 대한 좀 낯설음을 갖고 있는 기존의 권유리와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마음이 변화하면서 달라지고 성장하는 캐릭터. 그러나 그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네, 그런 지점들이 네, 잘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가장 저는 이제 영화가 나왔을 때 정말 뿌듯하고 와 정말 행복했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인풋은 정말 어려웠지만 아웃풋이 정말로 네, 잘 드러날 수 있게끔 담아주셔서 감독님이 네,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했던 작업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또 네, 네, 손 잠깐만 조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빠른 이동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외신문 조동현입니다. 저기 여쭤보고 싶은 게 감독님이나 배우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제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모든 캐릭터가 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걸 지키다가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걸 느끼고 거기서 뭔가를 놓으면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보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뭘 내놓고 나서 제일 편하게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높이를 느낄 수 있는 거 권해주고 싶은 거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보시면서 평소에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고 뭘 하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응원 메시지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어떤 뭐 특정한 일이라기보다는 그 다들 이렇게 살면서 어떤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게 되게 큰 어떤 뭐 직업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되게 단순한 뭐 뭘 바꾼다든지 뭐 생활 안에서 뭔가 바꾼다든지 그런 단순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함에 있어서 너무 이제 뭐 신중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본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영이한테 돌핀이 갑작스럽지만 어떤 변화의 작은 용기가 됐듯이 그 관객분들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 어떤 변화에 있어서 작은 용기가 되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 씨한테 시간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 나영을 위해서 너무 막 나가라고 하잖아요. 일부러 좀 그렇게 잘해주다가 집도 팔고 막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너 나가서 살아라. 여기가 너가 지켜야 될 곳이 아니다. 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조용히 그 문 앞에다 볼링화하고 사실 통장을 넣은 거거든요. 그걸 놓고 근데 이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서 줘도 되는데 잠시 망설이다 놓고 계단에 앉아서 하늘을 봤는데 그날 어떤 작정도 하지 않아 진짜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하늘을 보는데 그냥 아 하늘 참 이쁘다 이랬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특히나 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거 느끼실 텐데 자녀가 혹은 또 부모님한테 느꼈을 때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그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라는 그 염려스러움을 어느 순간 조금은 놔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아니어도 괜찮다. 내가 다 짊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 메시지를 저 자신한테도 또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가장 제가 생각하면서 사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걸 보고 살자예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시키는 거 말고 내가 뭐가 좋을까, 내 안에서는 뭘 원할까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열심히 지내고 있는데, 이제 성훈이라는 친구가 서울을 계속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성훈이가 좋아하는 건 서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질려하고 지겨워하는 이 동네, 뭐 누나, 엄마, 뭐 형들, 뭐 이런 네, 이런 분들과 이런 환경, 뭐 이런 공간들이 성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고, 뭔가 굳이 서울에 가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생각이었지 않을까.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내가 좋아하는 걸 보고 살자. 그게 가장 응원의 멘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훈과 맨 마지막에 어떤 정자 아래서 이제 비를 맞으면서 서로 속상함을 공유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이웃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미숙은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마음에 이런 거를 공유하는 이 순간이 좋다라는 그 마음을 캐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변화를 앞에 두셨건 뭐 현재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분이건 간에 내가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캐치하는 순간들을 조금씩 가져오시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시나리오 읽으면서 제일 마음속에 와닿았었던 대사가 비워야 새로운 게 들어오지, 그리고 난 또 기다리겠지 라고 하는 대사가 좀 큰 울림을 저한테 줬는데요. 그리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나영이와 성훈이가 도어락을 다는 순간의 그 장면이 아직도 좀 생생한데요. 그 도어락을 달고 나서 후에, 그러니까 나영이가 돌핀을 만나고 볼링으로서 삶이 변화가 되고 나서도 사실 그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나영이가 서울로 간 것도 아니고 집이 변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결말이 보여지진 않지만 나영이의 내적으로는 되게 큰 변화가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뭐 도어락 정도 바꾸는 모습으로 비춰질지언정 그렇게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좀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때로는 나영이처럼 정말 드라마틱하게 어떤 큰 변화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음에 큰 울림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가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저한테도 그랬었고. 그래서 뭔가를 놓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네. 볼링도 그 핀이 계속 돌아가고 핀을 치면 새로운 핀이 또 돌아오듯이 계속 저는 이것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장이 아니더라도 천천히.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제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끝인사, 지금 뜻깊은 이야기를 주셔서 그게 끝인사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개봉을 앞둔 관객들한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연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잔잔하고 담백해 보이는 영화 이면에 그 속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즐길 수 있고 그게 이제 곱씹어지면 더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일상의 그런 담백하지만 그 자글자글한 이면들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핀 많이 봐주세요. 네. 저희 영화가 정말 따뜻하고 고요하고 하지만 정말 선배님 말씀대로 속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잔잔하고 차분해지는 뭔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할까요? 뭔가 좀 그런 서사들이 있는 정말 좋은 영화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또한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정말 영화 잘 봐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주에서 상영됐을 때 관객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런 영화 봐서 너무 고마웠어요, 좋았어요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뭐 다 같이 일상이라는 게 평온하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 지글지글한 얘기들을 곱게 그래도 좀 좋은 면으로 보고 그 일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네 삶도 그런 쪽으로 들여다보면 너무 그악해지지 않고 제일 그악한 건 제가 미연이한테 소리 지르는 거 정도인 거 그게 최고조 갈등 장면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또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돌아가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변화를 꿈꿀 수 있을까? 나의 지금 상태는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집에 가서 또 너무 고민하지 않으면서 자글자글한 내 내면들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즘 너무 뭔가 엄청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화는 그 안에서 잠시 숨 고르면서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이 느껴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용기를 찾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소문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미숙의 피는 계속 내려온다라는 말인데요. 그 대사처럼 일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아까 유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하듯이 돌아가지만 그 안에서 작은 돌핀의 모멘트를 찾는 그런 기분 좋은 일들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가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주신 기자님과 출연진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잠시 이 부분 자리를 좀 정리하고요. 포토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잠시 일어나셔서 잠시 저쪽으로 초청해 주시면 제가 이쪽 테이블 좀 치우고 근데 저기 바닥에 빨간 지점에 서주시면 되고요. 네. 좌측 봐주시고요. 감독님 좌측에 있는 카메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진지한 표정, 웃는 표정 2종 세트 부탁드릴게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우측 봐주시고요. 네, 근데 어떻게 손을 한번 하이파이브 포즈 저희 하이파이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주시고요. 네, 다음에 현우석 배우님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네, 20
1세기 비율이죠. 네. 네, 좌측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네, 우측도 좀 봐주시고요. 네. 되게 완전한 모델 포즈 한번 제가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모델 포즈.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해주시고요. 다음에 박미연 배우님 모실게요. 네, 좌측 좀 봐주시고요. 좌측. 네. 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 약간 우측 카메라도 좀 봐주시고요. 손 한번 이용해 보실까요? 하이파이. 내리시고 좀 살짝 내리셔야지 그림자 앉히기 예쁘게. 네, 감사합니다. 잠시 네, 퇴장 부탁드리고요. 네, 권유리 배우님 모실게요. 네. 네. 권유리 배우님이 귀여운 돌핀 소품을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요. 네. 아, 네네. 좌측 봐주시고요. 네, 좌측 카메라. 네. 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우측도 좀 봐주시고요. 네. 하트 한 번만 감사합니다. 해주면 안 될까요? 하트 한 번만. 네. 네. 하트 3종 네 보여드렸습니다. 네, 잠시 퇴장 부탁드리고요. 기래은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좌측 봐주시고요. 네. 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우측 봐주시고요. 네, 저희 네 모녀 컷 하나 찍겠습니다. 권유리 배우님 모실게요. 두 분 같이. 저희 약간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서 빨리 하도록 띄우려고 드린 건 아닌데. 네, 좌측 보시겠습니다. 네. 두 분이 영화제도 얼마나 열심히 두 분 같이 다니실지 모르겠어요. 네. 네, 가운데 좀 봐주시고요. 네, 우측도 보시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우리 성훈이 빠질 수 없죠. 네, 현석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엄마 옆으로. 아, 이게 맞나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좌측 봐주시고요. 좌측 같이 왼쪽 봐주시고요. 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좀 봐주시고요. 네, 그럼 기래은 배우님 잠시 퇴장해 주시고요. 두 분, 네, 이 예쁜 남매를 빨리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네,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좀 봐주시겠습니다. 네, 권유리 배우님 잠시 퇴장해 주시고요. 네, 박미연 배우님 모실게요. 아, 제가 굉장히, 네, 조금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네, 감사합니다. 좌측 봐주시고요. 네. 볼링장이 아니라 당구장 주인일 뻔했지만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우측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배우님들 전체 다 모실게요. 네, 네,
확신의 센터들이 지금 두 분, 네, 오셨습니다. 좌측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네, 우측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들에게 돌핀을 안긴 우리 저기 배두리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예, 마지막 컷입니다. 네, 우와, 박수. 좋네요. 네. 네, 양 사이드 블랙. 네, 맞춘 것 같네요. 예. 좌측 봐주시고요. 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네, 우측도 좀 봐주시고요. 그 흔한 화이팅 자세를 안 했네요. 저희가 화이팅 하면서 살짝, 네, 그림자 지잡게 예쁜 화이팅을 조금 내려서 예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돌핀 언론 배급 시사회 프로토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인사. 네, 감사드립니다.